그러면 이번에는 경험하는 놈하고 경험되는 내용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경험하는 자, 경험자, 그 다음에 경험되는 내용, 경험 내용이겠죠. 경험자와 경험 내용의 관계가 어떠하냐? 세조는 경험자와 경험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라고는 이 실체가 있어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께서는 그것이 아니요. 너라고는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 그건 아까 말했잖니. 이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가래로 작용한 것이고 이것이 나다라고 자만으로 작용한 것이고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견해로 작용한 거야. 작위한 거야. 네가 만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실체적인 그 영원불변한 것이 있겠니? 이 녀석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싹 쓸어가지고 휴지통에다 집어서 그냥 폐기 처분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가 가지고 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이 세상에 괴로움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안심하세요. 세조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온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요. 그래서 그분은 설명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경험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서부터 조건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여러분이 딱 들어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세존이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생각 좀 해라 이 녀석들아. 이치에 맞게. 실체적인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니까 그럼 이 생로병사 속에서 희생되잖니? 희생될 때 울잖아? 괴로워하잖아? 몸부림치잖아? 벌벌 떨잖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알려준 거야. 세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어. 그것은 뭐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인 절대자, 조물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참여하고 연대하라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은 사고방식 바꾸는 것을 굉장히 막 무서워하더라고. 돈도 안 드는데 말이요. 돈이 안 들지. 오늘은 세존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가? 세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빼앗아서 폐기 처분하려고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아니요. 그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겪고 평생 그 몸부림치고 있다가 윤회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설명해 준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자기 된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자기 된 거라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야. 만들 때는 필요해서 만들었겠지. 이 세상 갖고 싶으니까 만들었어. 그리고 이 세상하고 맞짱 뜨려고 만드는 거예요. 자만심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졌던 역사 속의 인물들 많아. 또 아무리 호화찬란한 견해를 세워서 나라고는 존재를 만들어내도 소용없어. 왜? 또 다른 놈이 다른 견해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니까. 소용없는 짓이요. 그러면 나들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냐? 육내입처와 육일체의 조건 발생에 의해서 경험이 생겨나는데, 경험이 생겨날 때 그 생겨난 경험만큼만 내가 생겨난다는 거야. 여기서 경험만큼만, 이 만큼만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러면 밥을 먹는 그 경험만큼만 내가 생겨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그 경험만큼만의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이야. 아, 10년 전에는 보리밥 먹었는데 그때 비참했어. 어머니가 누구네 집 가서 그 수모를 당해가지고 울고 돌아오셨지.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그만큼만 나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데 순간이동을 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순간이동을 해봤냐고. 나 닮아다게. 그랬더니 한번 보여줄 수 있니? 글쎄 너한테 그것이 보일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 물 한 잔 먹으려고 냉장고를 향해서 가다가 옆에 개가 쾅쾅쾅 짖어. 그러면 잡상인이 왔나? 하고 잡상인이 왔다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지면 물 먹으러 가는 내가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렇다면 조금 이따 우리 집에 배를 누르겠는데? 그리고 냉장고까지 갔어. 가가지고 서서 그래. 나한테 물어봐. 너 여기 뭐하러 왔어? 왜 물어봐? 그 물어본 놈이 뭐예요? 지금 잡상이 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물 먹으러 가고 싶은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찾고 있어. 순간순간 이동해 그렇게. 그런 걸 순간이동이라고 그래. 뭐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10년 전 보리밥 먹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나하고 얼싸안고 울고 있어. 막 눈물에 쌀밥을 먹는 거야. 막 가슴이 찡한 사람도.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의 내용을 조건으로 생겨난 경험하는 자만 존재하는 거야. 이 나는 과거나 미래에 딱 떨어져 있는 지금의 나야. 그 나는 깨끗해. 그런데 여러분이 그 경험 내용만큼만의 나라는 존재를 만들지 못하고 막 과거의 기억들이 막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야 될, 지금 내가 경험해야 될 나를 잊어버려. 그러면 한번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것을 머릿속에다가 간직하세요. 경험하면 경험된 내용을 조건으로 경험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이런 것을 매번 바르게 관찰하는 것이 사띠예요.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다.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다. 이렇게 계속 경험에 의해서 생산되는 나를 관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공부예요. 이건 돈 들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인간의 경험이 일어나는 영역은 6가지죠.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이름이 시각경험, 청각경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러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시각경험이 생기면 이 경험, 시각 드는 내용을 조건으로 시각하는 자가 생겨요. 그 경험이 사라지면 시각하는 자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산을 봐요. 그러면 어떤 경험하는 자가 생깁니까? 산을 경험하는 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산이 시각이 되면
산을 시각하는 자가 생겨야 돼요. 이건 1대1 대응입니다. 그런데 산을 시각하는 자가 생겨야 되는데 10년 전에 추억하는 자가 생겨났어. 네, 복잡해요. 인생이 뒤죽박죽인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 한 덩이처럼 보여요. 근데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산을 볼 때 산을 보는 자만 나타나야 돼. 세존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때 보임만 있게 하라. 그것이 해탈이다. 근데 우리는 볼 때 보임만 있게 하는 게 아니요. 오만 잡동선이 기억이 다 거기에 막 쓰레기통에서 나와가지고 뒤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시각되면 어떤 자가 생겨날까요? 하늘이 시각됐어. 그러면 하늘을 시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요?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시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간단하면서도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청각적 경험이 생겨나면 청각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청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예를 들어보겠어요. 빗소리가 청각되면 빗소리를 청각하는 자가 생겨나요. 빗소리를 청각했는데 떡 먹는 놈이 생각나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순간 이동한 거예요.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를 듣는 자가 생겨나야죠. 그렇죠? 새소리를 듣는데 떡볶이 먹는 자가 생각나면 안 돼요. 그것은 필시 그런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것은 필시 그 안에 어떤 그 탐욕이 끼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청각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청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후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한번 볼까요? 자, 후각적으로 경험이 일어나면 후각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후각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밤 냄새가 후각되면 밤 냄새를 후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국 냄새가 후각되면 국 냄새를 후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세존이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를 지금 빼앗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쓸 수 있는 법을 지금 알려줍니까? 여러분은 경험이 일어나면 그 경험 내용을 조건으로 경험하는 자가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태어나요. 매 순간. 좀 그렇게 살아요. 맑은 얼굴로. 이것은 후각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후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미각 영역을 한번 볼까요? 미각적 경험이 생겨나면 미각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미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예를 들면 단맛을 미각하면 단맛이 미각이 되면 단맛을 미각하는 자가 생겨나요. 쓴맛이 미각되면 쓴맛을 미각하는 자가 생겨나겠죠.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사티가 없어서 여러분의 존재는 천방지축 순간지동 아주 그냥 귀신 속에서 살아요. 왔다 갔다 종횡무진 막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갔다가 막 위에 있다가 아래로 갔다가 막 10년 전에 갔다가 막 1000년 전까지 가. 전생 얘기를 막 하더라고 또. 이것은 미각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미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촉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살펴볼까요? 촉각적 경험이 생겨나면 촉각되는 내용을 조건으로 촉각하는 자가 생겨나죠. 예를 들면 따뜻함이 촉각되면 따뜻함을 촉각하는 자가 생겨나고 차가움이 촉각되면 차가움을 촉각하는 자가 생겨나요. 이것은
촉각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촉각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정신연극에서 일어나는 경험 한번 살펴볼게요. 정신적 경험이 생겨나면 정신드는 내용을 조건으로 정시하는 자가 생겨나죠. 탐욕이 정신되면 탐욕을 정신하는 자가 생겨나야 돼요. 근데 자기가 탐욕을 정신하는데도 여기서 정신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의가 정신이니까 그냥 정신되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탐욕이 생각이 되면 아 내가 탐욕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알면 훌륭한데 우기는 거야. 나 탐욕 없어? 네가 나를 지금 잘못 보고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이것은 정신적으로 경험하는 자와 정신적으로 경험되는 내용이 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 빡빡한 공부 같아도 이거 그냥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오늘 이걸 잘 간직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존재가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할 때 생겨나는 변화의 괴로움을 내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소유를 하라고 그러면 또 안고 싶대. 빼고 이것만 난 가져가고 싶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은 생로병사의 법입니다. 세상은 태어나는 법이고 늙는 법이고 병드는 법이고 죽는 법이에요. 원래 생로병사라는 것은 이 세상이 변화하는 그러한 유형을 네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유를 해. 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 존재가. 그러면 비참한 것을 끌어안아야 되죠. 사실 세조는 실존론이 주장하는 이 나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해시킨 방법이 현묘경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망원경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실험실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분은 이 사실을 다 알아냈냐면 명상을 통해서 조용히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내 속에서 움직이는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아 지금은 가래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내가 막 내 것이라고 거머쥐려고 하는구나 보입니다. 아 지금은 내가 저 녀석한테 앉으려고 좀 맞짱 뜨고 싶어서 자만식으로 내가 맞서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은 내가 어떤 견해를 지금 만들어 갖고 막 저 사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밖에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해주겠어요. 어머니가 해주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매정하다고 할란가? 매정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어쩔 수 없어요. 갈 때는 손도 흔들지 못하고 그냥 숨 넘어갑니다. 그런데 경험이 여러분의 존재를 조건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존재에 매달려서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교는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행위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내일 하겠다, 뭐 1시간 후에 하겠다. 아니, 지금 앉는 것은 그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하세요. 누구처럼. 다시 한번 결론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오늘 공부를 마치겠어요. 세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니까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 경험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행위와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합되면 경험이 만들어지는데 경험의 내용이 생겨나면 그 경험의 내용을 조건으로 경험하는 자가 그때 생겨나는 거야. 그때 생겨나는 그 조건 발생에 경험하는 자를 나로 삼아서 청정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어디를 살겠습니까?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라는 것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면 사티가 알려주는 이 인식의 세상이에요. 깔끔하게 요약이 됐나요? 공부 마치겠습니다.